안녕하세요, 주원스퀘어드입니다. 오늘은 저번주에 샤오미 홍미 K20의 첫 인사 영상에 이어서 전체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샤오미 홍미 K20 또는 Mi9T는 샤오미에서 나온 중저가 핸드폰이지만은 전반적으로 중급기에 이런 기능들이 라는 면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여간에서 바로 볼 수 있는 것은 광활하고 티끌한 점 없는 화면입니다. 6.4인치 1080x2380 19.5대9 화면이며 16대9 영역은 포코폰과 동일한 5.5인치입니다. 베젤은 아랫베젤이 아이폰 10R급으로 두꺼운 것을 제외하면 전부 매우 얇기 때문에 핸드폰 크기가 작고 그립감도 좋습니다. 여기다가 화면 안에 광학식 지문인식 센서가 있으며 속도가 갤럭시 S10보다도 더 무척 빠르기 때문에 정말 편리합니다. 이러한 광활한 화면을 보고서 전면 카메라가 어디인지 궁금할 수 있는데 셀카 모드로 들어가면 왼쪽 위에서 카메라가 붉은빛을 뿜으면서 나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카메라 기능은 핸드폰이 떨어지는 것을 감지하면 카메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재빠르게 전면 카메라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화면은 삼성 OLED이기 때문에 대비와 색인기 출중하며 진하고 다채롭습니다. 그러나 진한 색을 원하는 분들에게는 좋을 수도 있긴 있으나 표준색을 원하는 분들에게는 좋지 못한 화면입니다. 화면 모드는 세 가지가 있는데 자동 대비 화면 모드는 DCI P3 태격과 감마 2.3으로 표준보다 살짝 진한 화면입니다. 높은 대비 화면 모드는 OLED에 이렇게 눈뽕 터지는 DCI 130%가량의 색영을 전부 활용하는 진한 색을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좋은 화면입니다. 기본 화면 모드가 여기서의 문제인데 색이 채도는 제대로 되어 있지만 조도가 낮기 때문에 sRGB 100%에 미치지 못하며 실제로 봐도 진한 색들이 어둡고 물 빠져 보입니다. 그 표준색은 삼성 디스플레이의 기본 모드라든지 아니면 아이폰이 지향하는 색이며 이러한 색감을 원하는 분들에게는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OLED 화면의 특성상 장기간 사용 시 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정발된 핸드폰이 아닌 것도 있고 어차피 샤오미 계열들은 한국에서 삼성이나 LG와 같이 번인 관련해서 AS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싼 핸드폰에 OLED가 들어가는 것은 분명 좋기는 하지만은 얼마나 오랫동안 어떠한 용도로 사용할지 잘 생각하시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프로세서는 이 핸드폰에서 저가형다운 거의 유일한 부분이며 스냅드래곤 730을 사용합니다. 그래도 CPU의 그 연상 성능은 스냅드래곤 845와 비슷하기 때문에 일상적인 작업에서의 부드러움, 멀티태스킹 성능 같은 경우는 전혀 밀리지 않으며 그닥 버벅이지도 않습니다. 반면 그래픽 성능에서는 조금 뒤처지는데 갤럭시 S7과 비슷한 정도입니다. 그래도 삼성 갤럭시 A 시리즈에 2018년도에 들어갔던 스냅드래곤 660의 2배 정도, 스냅드래곤 710의 25%가량 개선이기 때문에 아주 못쓰는 정도는 아닙니다. 아스팔트와 같은 가벼운 3D 게임은 그냥 평범한 옵션에서도 전반적으로 부드럽게 진행되며 브롤스타즈 같은 게임들도 하는데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배틀그라운드 같은 무거운 3D 게임들을 하기에는 성능이 부족한 핸드폰입니다. 카메라 리뷰는 이 핸드폰 카메라가 3개가 있고 그리고 카메라에서 여러가지 특이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조금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하니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다음 영역으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카메라는 좋은 부분과 부족한 부분이 공정하지만은 전반적으로 포코폰에서는 직접적인 업그레이드이며 몇몇 부분에서는 아이폰 플래그십을 능가하기도 합니다. 일단 카메라가 요즘 많은 플래그십 폰들처럼 초광각 그리고 광각, 망원 세 가지가 들어가 있는 것은 이 가격대에서 상당히 보기 힘든 장점입니다. 메인 카메라는 48메가픽셀이며 이 때문에 이렇게 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일반적 센서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디카급은 아니지만은 실제 디테일이 갤럭시 S10보다 조금 더 좋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이 센서는 비정규 센서 구조이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아스팔트와 같은 미세한 디테일들이 많은 곳에서 얼룩덜룩한 색이 나타나는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는 이렇게 심각한 것은 아니고 그냥 지나갈 만한 문제입니다. 카메라의 색감은 기본적으로 아이폰 XS Max 10R 그리고 가끔씩 갤럭시 S10과 비교를 하여 알려드릴 것입니다. 일단 기본적인 색감은 아이폰보다 조금 더 밝게 찍는 편이며 이외에는 채도를 딱히 이렇게 많이 진하게 하는 것도 아닌 조금 표준에 가까우면서 밝은 색입니다. 전반적으로 색은 사실적으로 표현되며 자연스러운 색이 찍힙니다. 그러나 밝은 부분에서의 보존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편이기에 하늘의 색이라든지 아주 밝고 진한 색, 광택이 있는 표면 등에서는 색이 약간 연해지는 현상이 일어나며 특히 밝은 초록색에서의 색 틀어짐이 가장 눈에 띕니다. 이는 포코폰에서는 약간 초록색이 너무 채도가 과도하게 진했다면은 이 핸드폰에서는 나무의 밝은 초록색들이 살짝 연두색 쪽으로 틀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어두운 부분의 보존 능력은 상당히 괜찮으며 아이폰 XS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상당히 좋은 다이나믹 레인지입니다. 역광이라든지 아니면 화면의 밝기 차이가 심하게 나는 상황에서는 HDR 모드가 켜지는데 여기에서는 하늘이나 조명과 같은 하이라이트 그리고 그늘과 같은 안부의 색을 날리지 않고 잘 보존하는 것을 아이폰 XS보다 더 눈에 띄게 잘합니다. 또한 여기서는 색을 살짝 진하게 하는데 때문에 현실보다 더 진한 이렇게 눈뽕과 같은 색감이 나옵니다.
여기서 그러면은 왜 HDR 색감이 이렇게 잘 나오면은 항상 이 모드를 켜고 있지 않는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 일반적인 대비가 진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HDR을 켜면은 밝기가 너무 심하게 올라가서 진한 색들이 통째로 쓸려나가 연해지며 색 역시 많이 틀어집니다. 때문에 핸드폰이 HDR이 필요한 상황에서만 HDR을 켜는 오토 HDR이 가장 추천됩니다. 추가로 저가형 핸드폰을 카메라에서 여실히 보여주는 부분은 줌 카메라, 그 50mm 카메라의 색감 열화입니다. 줌 카메라는 대부분 휴대폰에서 센서가 기본보다 2배 이상 작아 성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많은 플래그십 휴대폰들은 좋은 프로세싱을 사용하여 이 줌 카메라의 성능을 메인과 동일하게 일관되게 유지하여 줍니다. 그러나 K20의 줌 카메라는 밝은 부분의 색깔을 유지하는 성능이 눈에 띄게 떨어지며 일반 그리고 HDR 상황에서도 하늘이 자주 날아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든 새 카메라에 OIS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야간 성능이 조금 걱정될 수도 있으며, 실제로 핸드폰을 이렇게 흔들리지 않게 유지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퀄리티가 낮은 사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샤오미의 거의 2초 이상 장노출을 하는 야간 모드는 엄청난 프로세싱을 사용하여 어떠한 면에서는 갤럭시 S10을 뛰어넘고 아이폰 XR은 그냥 씹어먹는 괴물로 만들어줍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야간 모드에서의 밝기가 상당히 높으며 야간 하늘에 디테일과 색이 살아있는 예쁜 야경 수준의 밝기를 보여줍니다. 밝은 조명이라든지 간판이 색 유지가 갤럭시보다 조금 떨어지는 것은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은 더 밝은 노출 때문에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면 보기 좋은 사진이 찍히며, 이는 가격을 생각하면 더더욱 대단한 부분입니다. 영상 성능은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말하자면은 일단 OIS의 부재가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OIS가 없기 때문에 전자식 손떨림 방지 EIS를 켜지 않으면은 아무리 손을 흔들리지 않게 하더라도 이미지가 부들부들 떨리며, 손떨방을 켜게 되면은 1.3배가량의 심한 크롭이 있기 때문에 이는 좀 불편합니다. 또한 2배의 줌 모드, 망원 모드로 영상을 찍을 때는 줌 카메라를 멀쩡히 있는 걸 사용하는 게 아니라 메인 카메라로 2배 줌을 하여 찍기 때문에 분명 4K로 찍었는데 720p와 비슷한 화질이 나오는 문제점이 생깁니다. 전반적인 색감은 앞서 말한 사진 색감과 비슷하게 좋습니다. 그러나 디테일에 이렇게 세세한 해상력의 심한 저하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메인 카메라만이 쓸만한 편입니다. 드디어 기나긴 카메라 성능 분석을 마치고 배터리 수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배터리는 4000mAh이며 여기에 성능은 조금 떨어지기는 하지만은 전력 효율이 좋은 프로세서를 탑재하여 배터리 수명은 역대급입니다. PCmark4 안드로이드 배터리 테스트에서는 갤럭시 노트 9보다 25%가량 좋은 배터리 시간이며 갤노트 10 플러스보다도 거의 10%가량 좋습니다. 영상 시청 시에도 길게는 20시간의 배터리 수명 등 전반적으로 매우 대단한 배터리 수명을 보여줍니다. 포코폰을 쓰다 오시는 분들도 전혀 이렇게 불편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스피커는 하단 모노 스피커이며 그냥 쓸만한 울트라북 노트북 스피커보다는 약간 좋은 수준입니다. 중음역대인 500Hz까지는 소리가 잘 나오며 이 이후로 이렇게 천천히 롤러프다는 형태입니다. 때문에 별다른 저음은 느껴지지 않지만은 소리가 500Hz에서 뚝 끊기지는 않기 때문에 깡통 소리도 아닌 그냥 평범하게 듣기 나쁘지 않은 소리입니다. 추가로 여기 보시면은 헤드폰 잭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계속 요즘 헤드폰 잭이 빠지고 있는 시기에서 매우 고마운 에디션인데, 샤오미의 플래그십인 미 9에는 헤드폰 잭이 없는 것을 보면은 플래그십에서는 헤드폰 잭을 빼지만은 중저가형에서는 헤드폰 잭을 넣는 현재의 추세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용성을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텐데, 사용성에서 가장 먼저 반가운 것은 올레드 화면 덕분에 있는 Always On 디스플레이입니다. 화면은 켜지 않고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좋긴 하지만은 갤럭시 핸드폰들처럼 AOD에 알림이 뜨지 않는 것은 아쉽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한 지문인식센서는 광학식 지문인식이며, 특히 포코폰의 후면 지문인식과는 다르게 핸드폰을 내려놓은 상태에서 핸드폰을 올릴 필요 없이 바로 잠금 해제가 되는 것은 아주 편리합니다. 샤오미 MIUI의 다양한 커스텀 기능들도 갤럭시나 LG 시리즈에 비하여 더 좋습니다. 다양한 바로가기 기능, 예를 들어서 카메라 켜기, 스크린샷 찍기, 메뉴 등의 기능들을 버튼이 조합 중에 마음에 드는 것으로 골라서 쓸 수 있어서 이것은 매우 편리합니다. 추가로 버튼이 아닌 제스처 컨트롤도 아이폰과 비슷한 제스처 컨트롤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버튼이 나온 김에 말을 하는데, MIUI 공통의 단점은 버튼의 순서가 왼쪽으로 화면을 돌렸을 때와 그리고 오른쪽으로 화면을 돌렸을 때 다른다는 것입니다. 이는 큰 문제는 아니며 익숙해지면 되기는 하는데 조금 거슬리기는 합니다. 사용성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가장 큰 문제는 마이크로 SD 슬롯이 없다는 것인데, 이는 저가형 폰인 만큼 더 크게 다가옵니다. 기본 모델의 용량은 64기가이며 128기가 모델은 42만원, 43만원으로 기본보다 7만원가량 비쌉니다. 현재 256기가 마이크로 SD가 3만원 후반대인 것을 생각하고 미디어 시청 그리고 사진 찍는 용도로 상당히 좋은 핸드폰인 것을 생각하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핸드폰을 요약을 하자면은 전반적으로 핸드폰에서 혁신이 없어지는 현 세대에서 가격이 혁신적인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저가이기 때문에 게이밍 성능은 그렇게 좋지 않은 프로세서를 탑재하였고, 또한 카메라에서의 초록색 텍스처즈 문제점은 거슬리기도 하며 줌 카메라의 화질 열화는 가격 절감이 들어간 면을 보여줍니다. 또한 SD카드의 제거로 인하여 64기가 이상의 128기가가 필요한 분들은 20%가량 7만원 가격을 더 내야 되는 것도 아쉽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이 가격에 카메라가 3개 있다는 것은 상당히 놀라우며, 48메가픽셀 메인 카메라는 전반적으로 자연스럽고 고해상도 사진이 찍히며 HDR 모드에서의 다이내믹 레인지는 아이폰 XS를 능가하는 수준입니다. 추가로 상당히 빠른 화면 내 지문인식 그리고 팝 카메라로 가능해진 전면 풀스크린은 타사 플래그십을 능가하는 디자인과 사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35만원에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은 전반적으로 다른 게 아니라 가격이 혁신적인 제품이라 생각됩니다. 이상 존스퀘어드였으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그리고 다음 영상도 비슷한 것을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